그 지지론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게 2달 반 정도 강의 분량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다 못 해드려요. 그래서 실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띠에 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띠.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지지에 관해서 약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끝났죠. 저번 주에. 네. 또 오실 때마다 기억이 또 새로우신가. 자, 어쨌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해라는 지지가 나아갈 때, 자, 여기서 제가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시라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계절. 즉, 달로서 일단은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그 시간에 일어나는 활동 양상, 행동, 이런 환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다 동물들의 상징이죠. 동물들의 상징. 그죠? 그죠? 동물의 상징성을 유념해 두시라는 거예요. 동물의 상징성. 여기에서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쥐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 시간에 배울 때 이것도 크게 무리지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무리지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드러난 공간과 숨은 공간이 있겠죠. 그죠? 즉, 태양이 떠 있는 공간하고 태양이 져 있는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떠 있는 공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습니까? 네. 인부터 술까지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요 묘시부터 유시까지가 태양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 그죠? 즉, 드러났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구간은 드러나지 않았다가 되겠죠. 즉, 예를 들면 해자축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잖아요. 깜깜하다. 자,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다면 환한데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껌껌한데 숨겨놔야 됩니까? 껌껌한데 숨겨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경제적으로, 그죠? 실속형을 추구하게 되겠죠. 해자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술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 도둑 안 들도록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적 실력으로 행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옴이라는, 거기에 대별되어서 사옴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태양이 머리 위에 떠서 환히 비추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명예지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동작. 명예지향적. 즉, 명의 성분으로 볼 때는 인묘진 사오미가 명이 될 것이요. 신유술 해자축이 뭐가 되겠다? 신유술부터 해자축이 실절. 그죠? 물질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게 뭐예요? 금으로 배속되죠. 금. 그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도 금융이다, 금전으로 우리가 바로 배속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묘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나죠. 그죠? 기른다. 그 다음에 해자축 같은 경우는 깜깜하니까, 깜깜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죠? 꿈을 꾼다든지 정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죠. 즉, 정신적이다. 그럼 나머지 사오미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겠죠. 행동. 이런 식으로도 크게 무리지어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묘지를 기른다니까 우리가 교육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해자축도 마찬가지로 깜깜하게 눈 감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행위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자축도 교육이요, 인묘진도 교육이요, 그 다음에 사오미도 실제로는 교육이 돼요. 왜? 문명지상 밝힌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명명백백하게 밝힌다.
지지라는 것이 꼭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확장. 그 다음에 볼 때 우리가 이 인이라든지 사라든지 신이라든지 해라든지 이것들은 딱 보니까 뭐예요? 계절을 여는 기운이죠. 예. 즉, 이는 봄을 여는 계절의 기운이요. 사는 여름. 그 다음에 신은 가을. 돼지해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뭔가 열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무슨 나중에 뒤에 가시면 배우게 될 건데 지살이라든지 역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새로운 기운들은 객지에서 성공 번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띠를 들어 만약에 우리 집 사람들 중에 인신사의 띠가 많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번영을 한다? 객지에서 성공 번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가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뭔가 전공을 했으면 부전공으로 다시 성공하고, 다시 또 부전공에서 다른 전공으로 또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직업 전변을 가지는 거예요. 왜? 계속 새로운 걸 창출해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자오, 묘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뭐예요? 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왕성한 봄이죠. 난 봄이야. 봄에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에는 난 여름이야. 여름에서 안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 같은 경우에는 가을로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같은 경우에는 겨울로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 사람들은 시작을 의미하죠. 시작. 인신사회라는 건 뭔가 시작. 그럼 자오묘유는 그것을 확실하게 굳히는 거예요. 굳히는 거. 펼친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굳힌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그거는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뭔가 주도적으로 뭐 주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역량을 가지고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뭔가 우리 집안이 뭔가 발전이 안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오묘유 띠가 생겨나면 뭔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약간의 번영의 상을 취한다는 거예요. 번영의 상.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 말이라는 것. 말이 정오죠, 정오.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뭔가 집안에서 명예적으로 성공 번영의 요인을 상징하는 띠가 말띠라는 거예요. 공희. 네네. 말띠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은 곧 성공 번영을 하겠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좌우묘띠가 다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띠가 좀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 선생님 집에서도 말띠가 있고 이제 네. 용띠가 있다. 네네. 그럼 이제 집을 일으킨 사람이 말띠라는 의미입니까? 안 그러면 용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띠도,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제 나갈 게 이제 진술충미띠를 할 건데. 아니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말띠라도 다 성공 다 못할 거 아닙니까? 네네. 집안에 말띠가 태어나면 다른 사람으로 다른 형태로 인해서 또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일단은 진술충미띠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보면은 축이란 것은 즉 봄을 열기 위해서 가을을 닫는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추고 다음 걸 여니까 이중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곧 진술충미띠들이 모두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요 소띠가 있는데, 이 용띠가 있는데 뭔가 내 팔자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데 용띠로 태어났다. 그럼 이 말을 뜻은 뭐냐면, 이 뭔가 수기가 많았다는 게 조상선대의 번영 발전이 있었던 건데, 이 용이라는 놈은 하는 일이 겨울을 닫고 여름을 여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대 가문의 몰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새로이
재생성의 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탕이 되어서 얘가 나중에 3월을 배우시면 얘한테 넘겨져요. 그리고 얘들이 뭔가 객지 터전에서 새로운 걸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요 자가 오면 확실하게 우리는 겨울의 왕국을 구축했다 하면서 왜 가문들이 펼쳐난다라는 거예요. 자오묘유라는 것들이. 그래서 진술충미는 무조건 뭔가 진술충미띠가 태어났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선대가 몰락하고 다시 가문을 일으켜주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몰락의 아픔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오묘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신사의 기운을 받아서 자기의 가문을 확장시키고 넓혀 나간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죠. 그리고 이건 뒤에 가면 신살편에 가면 이제 윗구름이냐 아랫구름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져요. 발복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인신사의 신들은 다 역마, 뭔가 객지에서 삶의 성공을, 터전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자오묘유는 어떻게 돼요? 왕지그룹이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겠죠. 한 가지의 터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 국면으로 가서 성공 번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자오묘유띠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띠들은 어떤 거냐면 뭔가 몰락을 했죠. 근데 여기에 나중에 뒤에 가면 지장간이 나와요. 뭔가 여러 가지 게 막 잡다한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잡기. 잡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말인 즉슨 뭔가 멀티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공 번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장사나 사업을 했다. 그랬을 때 요것이 잘 나가면서 다른 터전에서도 다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잘 나가고 그 다음 또 다른 데서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나가고 그러다가 하나가 안 되면 또 망하는 세월이 오겠죠. 망하는 세월이 오면 요 씨앗, 요걸 알뿌리라고 하거든요. 즉 고향 땅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고향 땅에서 재기와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보면 진술충미띠들이 태어났는데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잘 나간다.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요때 자식이 예를 들어서 개띠야. 그래가지고 아빠 사업에 가담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빠 사업이 망해요. 왜? 거두어 들이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재생성. 네. 그러니까 아빠가 안 나갈 때 사업 같이 하고 아빠 잘 나갈 때는 절대 같이 하지 마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근데 진충미 자체가 역할이 다 틀린다는 게 네네. 닿는 게 그래서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진술충미띠들은 그런 쪽에 다 적용이 거의 다 됩니다. 네. 왜? 어떠한 기운이든 자기가 잡아 가두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한 가지만 봐두고 그거만 넘기는 아니, 한 가지가 아닌데요. 아예 여러 가지 기운을 괴술점을 해도 얘가 병과 무와 그 다음에 을을 잡아 가두는데요. 그래서 그 적용이 다 들어가니까 나머지도 근데 항상 진술충미들은 번영했다면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잡아들여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면 다시 번영의 기운을 보여주는 게 진술충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계절, 달로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상징성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네. 어저께 책을 박 원장님이 뭐냐면 해자 축이면 축이 가장 추운 겨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네. 네네. 네네. 축이 더 완전한 겨울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진이 봄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만춘이잖아요. 만춘. 묘와 만춘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더
그렇죠. 더 무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도 축이 더 춥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요 미월이 더 더워요. 미월이. 그냥 접촉 구간이 아니네. 네네. 더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합이 되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합을 배우시게 되면. 어쨌든 요 기준점에 의해서 가게 된다. 요 각 항목은 다 무슨 동물을 상징하는지 다 아시죠? 네. 적어 드릴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G부터 다시 이제 딱 시작해 볼게요. 자부터. 자는 일단 동물적 상징성이 G로서 우리가 배속을 해놨어요. G. 그죠? 그리고 요 시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달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동짓달이죠, 동짓달. 즉, 음력 11월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음력 11월의 기운은 덥다, 춥다. 예, 똑똑하십니다. 춥다.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 11시에서 새벽 1시라는 거예요. 자, 춥고 그 다음에 요 시간에는 환하다, 껌껌하다. 예, 어둡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춥고 어두울 때, 깜깜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어두우니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행동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라는 게 우리가 뭔가 오미자, 결명자, 그죠? 자식 이런 경우에는 뭘로 쓰입니까? 뭔가 씨앗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어린 것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그리고 이 씨앗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나무가 되겠죠. 그죠? 나무가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종족 보존을 위한 거예요. 종족 보존. 즉 깜깜할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더듬잖아요. 네? 더듬으면 나는 안 보여서 더듬은 건데 더듬다 보니까 그죠? 애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애가 나온다는 게 뭡니까? 즉 애정사가 된다는 거예요. 애정사. 그러니까 쥐띠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즉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 왜? 만물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정사도 이게 조금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많으면 어떻게 되겠다? 애정의 고달픈 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자는 그냥 조쿠로 하는데. 그리고 아까 앞에서 해자축, 즉 이런 어두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한댔어요? 돈을 드러내놓는다, 숨긴다? 예, 숨기는 동작 때문에 이게 보면은 경제적 실속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실속 추구. 그리고 또 쥐라, 그러니까 춥고 어두울 때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동작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사색을 잘하겠죠. 사색의 인자도 되고 또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바보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사색을 많이 하시는 분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총명의 인자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 총명의 인자. 그리고 움직임이 많지 않다 함은 뭔가 변화나 개혁을 잘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다면
안정적인 조직이라든지 안정적인 사업 위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은 뭐 자격이라든지 임대라든지 그죠? 아니면 조직에 갖다 놓으면 영구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활동 양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할 때 D에서 D를 월로 확장하셔도 되고 일로 확장하셔도 되고 C로 확장은 가능한데 가장 두드러진 동작 D로서 일단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시면 삼합이라고 배워요. 삼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 활동성을 드러내는 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할머님들이 우리 궁합할 때 이런 말씀 쓰시죠. 4살끼리는 궁합도 안 본다더라. 결혼해라. 이게 곧 삼합의 뜻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4칸 뒤니까 요 저하고 4칸 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또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뭔가 얘는 이런 것들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휴가가 왔어요. 제가 원숭이 뛰고 마누라가 쥐 뛰라고 예를 들어서 해요. 그러면 야 우리 산으로 이번에 놀러 갈래? 그러면 마누라도 좋아 좋아 됐어.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운법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실 때 그때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자면 다음날 생활이 편하겠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생활이 찌뿌둥해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찌띠로 태어났는데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을까? 네. 그 방향이 쥐띠 같은 경우에는 축의 방향이 돼요. 축의 방향. 자, 축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 즉, 요 방향이 되겠죠. 여기가 북쪽이 되고, 남쪽이 되고, 동쪽이 되고, 서쪽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동쪽이 되겠죠. 북동쪽.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편안한 거예요. 여기 나중에 뒤에 신사라고 맞물리게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만들어낸 거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 원래 이유가 있습니다. 12신사를 공부하시면 개운법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우리가 신분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자진을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신자진이 있는데, 얘 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요, 다음 칸. 유, 그죠? 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묘. 미가 갑자기. 제가 4칸은 항상 이렇게 삼합을 이루거든요. 그럼 요게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즉, 한 칸 앞은 형님이란 뜻이에요. 또는 나보다 에너지나 힘이나 파워가 센 그런 뜻이에요. 즉 조상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진 생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보면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큰 에너지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돼요? 동생이니까 만만하겠다 안 만만하겠다? 예, 콩 찌워 박아도 되고 그죠? 만만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내가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힘듦을 느끼는 게 천사래요. 하늘. 뭔가 답답함, 매여있음. 이 천사를 예를 들어서 미가 천사리라 한다면 답답한 게 여기라면 정반대되는 건 뭘 하겠어요?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자진생에서는 제일 편한 방향이 축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왕지그룹의 다음 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라면 축, 묘라면 진, 그죠? 오라면 미. 지금 어렵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안 쓰시다가 쓰시려니까. 유라면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요 잠만 잘 자도 다음날 일어나서 에너지가 잘 축적이 되니까 그 다음날을 활기차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활동을 할 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잘 때 열심히 잘 자는 게 인간에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말씀은 똑같죠. 그죠?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그죠? 그만큼 밤에 잠자는 것 잘하는 것도 그 다음 날을 미래가 멀리 있는 게 미래가 아니에요. 내일이 바로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잘 못 해놨다. 오늘 간밤에 내가 술 먹고 그 밤을 불사지른다면서 계속 갔다면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미래라는 것이. 그죠? 아침에 행월 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다시 또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네. 그러면 밤에 잘 자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활동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잠 하나만큼도 이렇게 편안한 자리를 구해서 잠을 자면 다음날 생활이 편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방이냐 폐쇄냐라는 구조가 있어요. 개방 폐쇄의 구조. 그건 뭐냐면 요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 힘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힘을 가졌대요. 저는 그 시대 때 안 태어나서 모르겠는데 역사책을 뒤져보면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소통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인간. 그 천지인의 기운을 소통시켜 주는 자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지고 막강한 부의 권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제 천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뒤에 와서는 지기 시대로 바뀌어요. 땅 많이 가지고 노가다 공 많이 데리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죠? 농경사회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이 곧 인력이잖아요. 인력. 그러니까 다산. 많이 낳고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좋은 땅을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머슴을 많이 데리고 살면. 그러니까 그 합을 옛날에는 굉장히 그래서 좋다라고 한 거거든요. 왜? 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지금은 그렇게 되면 정신이 다 거기에 매여서 안 돼요. 현대사회는 좀 틀려졌어요. 어쨌든 지기사회에서는 땅에 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성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으로 이제 다 전이가 됐어요. 그게 말이 뭐냐면 요즘 뜨는 사람들 누구다? TV에 그죠? 나와가지고 딱 얼굴 내밀면 그죠? 영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만 움직이는데 돈이 많이 와. 우와, 이거 웬일이람? 그러니까 즉 인기가 현대 사회에는 지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기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기를 내가 많이 가지면, 즉 전화도 예전에는 원래 집 전화 내지는 공중 전화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삐삐로 바뀌었고 삐삐에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서도 무식한 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돈 되는 것들이 잘 터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은 잘 살 수 있겠다? 못 살겠다?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를 좋게 하는 방법,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 것은 적게 당하고
돈 되는 일이라든지 좋은 것은 많이 불려나가는 게 요즘 사회에서는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 요 삼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찌띠를 예를 들어서, 요 찌라는 것은 내가 중심적인, 기운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요쪽 방향이 열려 있으면 중심적으로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적게 해도 되겠다. 억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해야 될 방향이 어떻게 되겠다? 예. 찌띠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 폐쇄되어야 될 방향이 북. 즉, 정북이 무조건 벽으로 막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제사를 왜 지냅니까? 조상님들 보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죠. 그죠? 조상님들이 제가 윗그룹이라고 했어요. 자, 5분 전에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나보다 힘센 사람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 천살, 요 나중에 가서는 바로 요 밑자 같은 이걸 천살이라고 불러요. 요게 바로 직계조상을 의미해요. 직계조상. 내 바로 위에 조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조상은 직계조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계조상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반계조상. 반계조상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조상인 거예요. 자, 제가 한 명이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 몸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즉, 이 말인 즉슨 내 하나가 태어나는데도 즉, 부와 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모가 태어나려면 그 위에 또 부모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중에 코드들이 막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 조상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 흘러온 조상들의 수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살 수가 있겠죠. 아닙니까? 귀신 얘기라서 전혀 못 믿으시나 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계조상의 의미가 요 내 윗그룹의 가운데 있는 글자를 상징해요. 요거를 나중에 12신살로 가서는 육해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그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신살 부분 가서 듣기로 하고, 어쨌든 내가 있으면 내 바로 위에 그룹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반계조상이라고 하더라. 내 윗그룹에서 끝에 있는 사람을 직계조상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상은 어떻게 손주를 못 살게 하겠습니까? 잘 살게 하겠습니까? 예? 잘 못 살게 한다고요? 잘 살게 하도록 복돋아 주겠죠. 그러니까 개방되는 구조가 신자진생을 기준으로 해서는 묘하고 미방향이 되는 거예요. 묘라는 것은 정, 동쪽이 되겠죠. 그죠? 미는 어느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남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집의 구조가 요 구조를 이루어 줄 때 성공 번영이 수월하더라는 거예요. 왜? 현대 사회는 인기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아, 나 찌띠 아닌데 딴 띠 빨리 해주지. 지금 진도 나가려고. 어쨌든 요 구조. 이제 원리는 아시겠죠? 원리는. 자, 컨닝 페이퍼 제가 여기 다 만들어 놨어요. 착착 보시고 딱 쓰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구조만 잘 지켜도 어쨌든 잘 사는 길의 하나다. 요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저기 감정을 하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개운법을 쓰실 때 이걸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이 거의 2줄 나옵니다. 개운 방법이라가 쫙 적어줄 때. 예. 단순한 것 같지만 벌써 실전에 쓰실 수 있게 제가 가르쳐 드려요. 도화사라는 얘기는 예?
도화살은 이게 그래도 이 뭐랄까요? 도화라는 게 뭔가 인기라든지 시선 집중은 배는 되지만 그게 또 12운성과 맞물면 목욕이라는 의미와 또 같이 섞여요. 그래서 길흉이라는 면에서 뭔가 반반작용이 좀 있겠죠. 네네. 어쨌든 개방성, 폐쇄성.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북쪽이 뻥 뚫렸는데 어떡하지요? 다 그때도 방법은 있지요. 그죠? 요 방법까지 가르쳐줘야지 확실하겠죠? 자, 북쪽이 뚫렸으면 옛날 성을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옛날 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있으면 요 주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쫙 흘러요. 풍수형국이거든요. 풍수형국인데 여기가 뚫렸다. 적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반대로 이렇게 문을 내요. 그러면 정북이 뚫렸으면 즉 정남쪽이 개방되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정북이 될 수 있으면 막혀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이제 제사를 좀 안 지내는 추세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장남 같은 경우에 좌우묘요 같은 경우는 장남 장손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제사상 방위를 어디로 차릴까요? 했을 때 그때는 어느 방향이 되면 좋겠다? 여기에 상을 차리고 여기로 보고 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편하다고 여기로 상을 대고 하면 조상 면전에 무엇을 갖다 댄다? 그죠? 방부다이를 갖다 대니까 조상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확장이. 자, 이제 찌는 했고